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슈아님께서 참여를 해주십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시차가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들모에 참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분이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자, 오늘 슈아님께서 너무 지금 이른 시간일 것 같아요. 거기 몇 시죠? 지금 여기 새벽 4시네요. 귀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긴 한데 지금 피곤해가지고 귀신이 나오든 말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또 한국 시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아닙니다. 미국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이 보시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슈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미군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겪었던 제 숙소 방에서 겪었던 일이고요. 그거를 또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겪었는지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죠. 많이 귀족분들이 많이 알아맞추시더라고요. 맞아요. 모르고 듣는 맛도 있으니까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슈아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 미국 이민을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나왔고 미국 군대 육군을 또 미군으로 나왔고요. 때는 2012년도 거의 13년이 지났는데 6월 여름이에요.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이 여름에 하다 보니까 제가 2012년도 6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 바로 다음 달 7월 달에 제가 군대를 입대하게 됩니다. 저희 육군 같은 경우에는 군사훈련과 직업훈련이 있는데요. 군사훈련 10주,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보직에 따라 기간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입대를 해서 군사훈련, 직업훈련을 다 마치고 그 다음 해인 2월 달에 모든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부대에 들어가서 어느 대대, 어느 중대, 어느 소대로 소속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숙소를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숙소는 두 가지예요. 1인 1실이 될 수도 있고 2인 1실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럭키하게도 1인 1실에 배정을 받고요. 건물은 좀 오래됐어요. 3층짜리 건물이고 1층은 여자, 2층은 남자, 3층은 남녀 공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3층이었고요. 제가 돌빈님께 먼저 방 도면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는 거울이랑 세면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또 문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 문이 있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옆방이랑 쉐어를 하기 때문에 안에서도 문을 잠글 수가 있고 밖에서도 화장실 문을 체인을 걸어서 잠글 수가 있어요. 화장실 반대편에는 옷장이 있고요. 옷장이랑 세면대 그 사이로 들어가면 거실이 나옵니다. 원룸 같은 개념인데 왼쪽 벽에는 책상이랑 냉장고 그리고 그 반대편 벽에는 서랍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서랍장 옆에 있는 그 벽이랑 코너 쪽에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서 누워서 왼쪽으로 누우면 거실을 바라보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면은 하얀색 벽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방에는 옵션이 하나 있는데 옵션이 뭐냐면 건물은 좀 오래됐지만 방에 불을 켜는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5분인가 10분 정도 만약에 이 방 안에 동작이 감지가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불이 꺼져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밤에 자기 전에 불을 켜놓고 침대에 누우면은 또 일어나가지고 불 끄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어차피 꺼지니까 항상 밤마다 그렇게 그걸 이용을 해왔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방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야외 훈련이 거의 매달 평균적으로 8개월 정도 아니면 많으면 10개월 동안 계속 매달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이 한 2주 정도 나가는 게 평균이고 좀 길면 3주 정도 나가는데 그렇게 나갔다 오면은 금, 토, 일 아니면 목, 금, 토, 일 이렇게 휴일을 줍니다.
제가 그곳에 자대 배치돼서 첫 3개월 동안 적응도 좀 하고 훈련도도 나갔다 오고 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야외 훈련을 다 나갔다 와서 방을 딱 들어오는데 방이 너무 휑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3년 정도를 더 있어야 되는데 방을 좀 꾸며보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을 좀 꾸며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주말 동안 나가서 좀 쇼핑도 좀 하고 방 좀 꾸밀 겸 쇼핑을 좀 하려고 부대 밖으로 차로 이제 나가면 한 30분 정도 나가면 도시가 하나 또 나와요. 거기에서 나가서 쇼핑도 좀 하고 TV도 좀 사고 액자도 사고 근데 그렇게 쇼핑을 하는 와중에 그 도시에서 thrift store라고 중고품 같은 걸 메인으로 사고 파는 그런 곳이 있는데 부재샵이면은 뭐 거의 옷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는 뭐 잡동사니 같은 것들도 좀 팔고 그렇게 작지도 크지도 않은 그런 thrift 스토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물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퀄리티도 좋고 값도 너무 싸고 해가니까 오 여기 괜찮다. 다음에 그러면은 어차피 살 건 다 샀으니까 다음에 한번 와서 여기 한번 들려야지 눈여겨 넣고 이제 그러고 산 것들 다 가지고 방에 돌아와서 득템한 것들 다 가지고 와서 방을 다 꾸미고요. 그 다음 주는 훈련이 없는 한 주라서 평범하게 그냥 하루 일과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이렇게 지냅니다. 금요일 날 원래 그 다음 주는 훈련이 시작되는 기간이라 금요일 날 같은 소대원 친구 A, B, C랑 같이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먹고 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2인 1실이라서 또 룸메도 있고 하니까 좀 복작복작하고 그냥 항상 저희 방에서 모여가지고 밥을 먹기로 했는데 금요일 오후 일과를 끝나고 저는 저희 방에서 모이기로 했으니까 음식을 포장을 해오자 해서 차를 끌고 또 나갑니다. 그 도시로 나가서 음식도 좀 포장을 할 겸 근데 시간도 좀 남고 해서 그리고 그 thrift 스토어를 이제 가는 길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도 좀 남으니까 여기 한번 들려서 필요한 거 있거나 아니면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사가자 생각해서 그곳을 들어가서 거기서 귀여운 선인장 화분이랑 그리고 무슨 피규어 같은 게 있었어요. 피규어 하나랑 그리고 전신 거울이 아주 깨끗하고 얄쌍한 전신 거울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0불밖에 안 했거든요.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렇게 3개를 사고 방에 들어와서 책상 위에다가 선인장이랑 그 피규어를 넣고요. 네. 그 전신 거울은 책상이랑 옷장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디스플레이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소대원들이 와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수다도 좀 떨고 밤 늦게까지 놀다가 그 소대원 친구 C는 자기네 본인 방에 가서 자겠대요. 그래 오케이 가라 자라 빠이빠이 하고 돌려보냅니다. 지금 A, B, C 이 친구들은 다 외국인들이고요. 한 명은 백인, 2명은 멕시코 친구들이에요. A랑 B는 제 방에서 같이 자기로 하고 그 거실 땅바닥에다 매트를 좀 깔고 본인들이 슬리핑백을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잠을 자는데요. 다음날이 됐을 때 아침은 먹어야 되니까 애들을 깨워가지고 아침 먹으러 군대 식당 가자고 막 깨워갔는데 B는 잘 일어나는데 A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고 일어나 그러면서 좀 발로 좀 차고 막 그러는데도 정말 아주 힘겹게 끙끙거리면서 일어나더니 저희에게 야 너네들은 왜 이렇게 코를 심하게 고냐 너네들 때문에 진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고. 저는 제가 코를 조금 고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소대원 B는 코를 안 골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심했냐고 그랬더니 A가 정말 너네들 때문에 나 진짜 한숨도 못 잤다고 너네 너무 시끄럽고 어떻게 밤새도록 골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미안하다고 예.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야 나는 너무 피곤해서 나 그냥 내 방에 가서 나 좀 더 잘래.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 소대원 A도 본인 방으로 들어갔고요. 저랑 B랑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해산을 합니다. 토요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빨래만 하고 방 정리 좀 하다가 그렇게 정말 격하게 쉬고 밤이 돼서 자려고 누웠는데 침대 왼쪽으로 누워서 서랍장 위에 노트북을 항상 놔둬요. 그러면 그 노트북으로 예능을 보다가 휴대폰을 좀 하다가 그러고 잠이 드는데 잠을 잘 때는 제가 항상 오른쪽으로 누워서 하얀색 벽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그렇게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불은 다 꺼졌겠다.
예능도 다 거의 막빠지겠다. 그래서 휴대폰도 다 하다가 놓고 어차피 예능이야 이거는 끝나면은 저절로 스탑이 되고 노트북도 그냥 나중에 꺼지니까 네.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잠이 딱 들어온 걸 느꼈는데 그게 또 시간이 또 지나다가 정신이 좀 드는데 눈은 살짝 떠지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게 가위구나. 처음 겪어봤어요, 그때. 그때 제가 인생 첫 가위였는데 아, 이게 가위구나 하면서도 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못 움직이고 좀 당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눈은 살짝 떠지지만 잘 보이진 않죠. 근데 갑자기 옷장이랑 세면대 쪽 뒤쪽에서 턱턱턱턱턱턱턱턱턱 발을 구르는 소리와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순간 혹시 뭐지? 내가 문을 안 잠궜나? 누가 들어왔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그 소리가 가까워지더라고요. 이 발을 구르는 소리와 헉헉헉헉 같은 소리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에 누가 들어왔었으면 불이 켜져야 되는데 동작이 감지가 돼서 불이 켜져 있는데 불은 안 켜져 있고 그 사이에 제 눈은 어둠에 조금 적응이 돼서 앞에 하얀색 벽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발 구르는 소리가 제 뒤에서 딱 멈추고 대신에 컥컥 소리는 계속 나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처음 가위를 경험을 했고 이 몸을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드니까 제가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한데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막 하나님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한인교회를 다녔지만 영어 예배를 주로 들었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영어로 제가 외우는데 당황했고 지금 무섭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걸 외우는 것도 지금 일인 거예요. 이게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게 이게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막 이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막 그러는데 갑자기 제 왼쪽 귀로 그 컥컥컥컥 소리가 멈추고 어떤 신목 소리의 여자가 제 주기도문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헐. 한 문장씩. 제가 이 한 문장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영가가 그 문장을 제가 지금 더듬더듬 하고 있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러면서 계속해서 속삭이듯이 정말 빠르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이제 말은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얘도 이 다음 문장으로 같이 넘어가서 이 문장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걸 외우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끝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눈 주변시로 검은색 형체가 상체를 훅 숙이는 게 보이는데 그 형체가 제 옆에서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막 으악 하면서 왼쪽으로 몸을 싹 돌리고 천장을 바라보는 포지션이 돼가지고 우선 몸이 움직이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체를 확 일으키니까 불이 딱 켜지고 당연히 방 안에 아무것도 없고 너무 무서운 상태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방문을 확인을 했죠. 누가 들어오는지 아닌지 방문을 확인하고 화장실 문도 확인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침대로 들어오는데 그 옆에 전신거울이 있잖아요. 전신거울에 비춰지는 제 모습이 보이고 그 대각선으로 전신거울에 비춰진 제 방에 서랍장 앞에 검은색 사람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옆으로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옆으로 흔들흔들이라고 하면 상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몸 전체가 옆으로 흔들흔들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싹 돌려서 방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전신거울을 보니까 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밤을 샜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요일이 돼가지고 군대 내에 있는 교회를 나가서 기도도 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무섭긴 했지만 혹시 악몽이었겠지라는 생각도 잠깐 들고 그렇게 하면서 일요일을 보내는데 밤이 돼가지고 잠은 또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려고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래서 예능은 틀어놨어요. 아예 무서우니까 예능 자체를 아예 옆에 틀어놓고 불은 어차피 꺼지니까 그냥 놔두고 불은 탁 꺼지고 예능은 옆에 돌아가고 있고 저는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잠은 자야 되니까 자보자 어차피 내일 또 야외 훈련 나가야 될 테니까 자보자 하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잠에 들었는데 예능 소리는 또 안 들리고 갑자기 컥컥컥컥컥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보다 더 크게 들려요.
근데 저는 그때는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제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컥컥컥컥 소리가 서라운드로 이렇게 울린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 가위를 눌리고 나서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가위를 깰 수 있는지. 뭐 그러면은 손가락을 움직이든 발가락을 움직이든 조그만 근육을 움직여서라도 이렇게 깨야 된다라고 그때 제가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일요일날 밤에도 컥컥컥컥 소리가 계속 서라운드로 울리는 그 동안에도 제가 손가락이랑 발가락을 막 움직이면서 그 오른쪽 손을 이렇게 앞으로 쫙 뻗으면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도 아무것도 없고 불이 딱 켜지고 거울은 또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침대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침대에서 그냥 밤을 샜어요. 다음날 월요일이 돼가지고 이제 야외 훈련을 나가는 날이라서 짐을 다 챙기고 저희 중대 그 집합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소대원 ABC 금요일날 제 방에서 놀았던 그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제가 토요일이랑 일요일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때 그 소대원 A가 저희 보고 코 너무 곤다고 했던 그 친구가 자기가 들었던 소리가 그 컥컥 소리라고. 근데 그 친구는 저희가 코를 고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몸이 못 움직였다는 건 자기는 모르겠대요. 근데 너무 그냥 그 컥컥거리는 그 소리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 너무 근데 진짜 불편하긴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지 하는 이런 궁금증을 안고 야외 훈련을 나갔는데, 그때 야외 훈련은 일주일 전이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고요. 금요일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던 하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멕시코인이세요. 그분이랑 같이 금요일 하루 일과를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오전 일과를 볼일을 좀 보고 하다가 점심시간이 다가올 쯤이라서 하사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사님께서 점심 먹기 전에 너 방에 가가지고 너 그 짐이랑 이거 다 너 방에 놓고 점심 먹고 그러고 오후 일과 가자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딱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야외 훈련 가기 전에 겪었던 이런 일들을 생각이 나가지고 하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차 안에서 이러이러한 가위를 눌렸었고 이런 소리를 들었었고 이런 형체를 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가만히 다 듣고 있던 하사님이 곰곰이 막 생각을 하시더니 혹시 너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없는데? 없어요. 한국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다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그러면 뭐 혹시 너 누구한테 원한 산 적 있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 좀 착하게 살았어요. 나 아닌데, 나 괜찮았는데?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뭐 너 길 가다가 주워온 거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무슨 거지냐고, 뭘 길 가다가 주워옵니까? 아닙니다. 이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뭐 그냥 뭐 사온 거든 뭐 중고로 뭐 좀 사온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처를 모르는 곳에서 사온 거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날에 여기 나와가지고 그 트리프트 스토어에서 산 게 있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피규어랑 화분이랑 전신 거울을 샀다. 그러더니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어차피 너 짐 놔둬야 되니까 너 방으로 가보자 해서 점심 먹기 전에 둘이서 같이 제 방을 갑니다. 방에 가가지고 저는 짐 다 놔두고 하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여기 피규어 이거랑 화분 이거랑 거울 이겁니다 얘기를 하다가 이걸 제가 까먹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거울을 비춰서 검은 형체를 봤다는 거를 그때 딱 얘기를 했어요. 예. 하사님한테. 그걸 딱 얘기를 하니까 하사님이 그러면은 저기 침대 시트 하얀색 천으로 된 거 침대포 그거 가져오라고 가져왔어요. 가리라고. 위에랑 묶고 밑에 묶고 해서 흰 천을 이렇게 딱 가렸어요. 그러고는 점심을 원래는 그냥 패스트푸드 먹으려고 했는데 점심을 본인 집에 가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가려놓고 하사님 차를 타고 하사님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하사님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시더니 막 뭘 찾아요. 뭘 가지고 나오시는데 향초예요, 향초. 그러면서 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제 방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갑시다 해가지고 제 방을 갔는데, 거기서 거울 앞에 향초를 펴시고 조금 있다가 끄고, 그 향초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스페인어라 기억을 못해요. 네, 근데 그 향초를 켜놓고 저보고 오늘 밤에 너 자기 전에 이걸 한 번 더 켜고 끄고 자라. 그리고 만약에 이 거울이 문제인 것 같으면 그거 다시 그냥 리턴하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 저녁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자기 전에 제가 향초를 한 번 더 켜고 좀 있다가 다시 끄고 그러고 잠을 청하는데 그 다음날 너무 개운하게 일어난 거예요. 아무런 소리도 못 들었고 가위 눌린 것도 없어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너무 잘 잤다고. 그 방법이 뭔진 몰라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한 번만 더 자보라고. 오늘 한 번만 똑같이 밤에 자기 전에 그렇게 향초를 피고 그러고 다시 한 번 더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토요일부터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또 똑같은 루틴을 똑같이 합니다. 향초를 켜고 끄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도 너무 개운하게 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너무 잘 잤다 했더니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 거울 다시 그 스트리트 스토어에다가 리턴하자. 그래서 하사님이 점심쯤에 오셔서 차에다가 그 거울을 싣고 나갑니다. 그 도시로 나가서 그 스트리트 스토어를 들어갔는데 젊은 직원이 있길래 나 이거 리턴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리턴을 못하니까 본인 매니저를 불러주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는데 50대 후반의 백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천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천으로 다 풀어가지고 보여드렸더니 왜 너네들도 뭐 이상한 경험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 예? 무슨 말씀이냐? 라고 여쭤보니까 이 거울을 사고 리턴한 게 너가 세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 그래요? 라고 다시 되물으니까 처음에는 이 물건이 본인 가게로 기부를 통해서 들어왔대요. 네. 근데 그거를 판매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누군가가 샀는데 일주일 만에 리턴을 하고 오면서 뭐 여기에서 귀신이 나온다니 뭐냐네 이런 얘기가 했었다. 근데 본인들은 무슨 소리냐 안 믿었다고. 그래서 다시 이거를 판매를 했는데 또 누군가가 와서 이거를 사고 다시 한 3, 4일 만에 다시 리턴을 했대요. 근데 리턴을 하면서 자기는 이것 때문에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돈도 안 받겠으니까 그냥 너네들이 좀 처리 좀 해줘라고 하고 다시 그분들한테 온 거예요. 그 거울이. 그러고 나서 산 게 저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사간 게 전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넌 뭘 받길래 그러냐 그러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좀 디테일하게 제가 겪었던 일 들었던 소리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아저씨도 이걸 다 듣다가 본인도 이 거울에 대해서 들은 게 있다. 왜냐면 주인이니까 이 거울이 기부를 통해서 들어왔다지만 이 들어온 출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이제 좀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것도 본인이 들은 거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거울이 어떠한 중고 물품이 그분들한테 들어오게 되는 경로가 두 가지인데 개인이 기부를 하는 그런 경로가 있고 옆에 군부대 저희 부대가 있으니까 그 군부대에서 주인이 없는 물품들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기부를 좀 하는 경우가 좀 있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번 후자예요. 군부대에서 주인이 없는 물품이라 그분한테 기부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기 전에 미군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있어요. 현역으로 하는 계약 기간이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두 가지예요.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역을 하거나 전역을 하면은 뭐 예비군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군인 신분으로만 유지하면서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거울의 원래 주인은 남자 군인이었고 저희 부대에 있던 남자 군인이었는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저희 부대에서도 3년을 넘게 있으면서도 정말 공복무도 잘하고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복무도 다 잘하고 성실했던 친구였는데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한 1년을 가까이 살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는 계약이 거의 만료가 돼서 군대가 이게 적성이 맞으니까 본인은 재계약을 하려고 재계약을 하면 거의 열의 9은 다른 부대로 가거든요. 왜냐면 다른 부대로 가면은 하와이로 갈 수도 있고 뭐 유럽 독일도 갈 수도 있고 한국도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본인은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남자는. 근데 여자친구는 계약이 만료되기까지는 아직 1년이 조금 남았어요. 그 남자가 먼저 떠나게 되는 상황인데 여자친구는 또 이 군대가 적성에 맞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1년 자기가 계약 만료 동안 이걸 또 막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결혼을 하자고. 결혼을 하면 너가 어느 부대를 가든 내가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둘은 20대 극 초반이에요. 정말 어려요.
근데 그러니까 남자는 벌써 마음이 떠났죠. 이렇게 재계약을 하고 어느 곳으로 갈 거라는 게 정해지고 나서 벌써 마음은 떠났어요, 이 여자한테. 네. 본인은 이제 다른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또 놀고 다른 사람 만나고 막 이러한 기대에 꽉 차 있으니까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떠날 시기가 다 돼가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합니다. 아, 그런데 여자친구는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군대도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적응도 못해서 지금 적성에도 안 맞고 이러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떠났고 너무 힘들어해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친구 방이 숙소는 다르니까 방이 따로 있는데 그 남자친구의 스페어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친구 방에 가가지고 그 여자분이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있던 물품 중에 하나가 그 전신거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그 방에 있는 물건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예. 군부대에서 이 물건들을 그런 그 트립스 스토어에 기부가 된 거예요. 어이구, 예. 그렇게 해서 그 아저씨분도 이 가게를 오래 하셨으니까 군부대에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 거울의 출처를 좀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한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항상 그렇게 끝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들은 거다. 이거는 내가 들은 거고 내가 이걸 100%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다고. 근데 그 스토리 자체만 들어도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겪었던 뭐 탁탁탁탁 발을 구르는 소리나 뭐 컥컥컥거리는 소리나 흔들었던 모습이 이제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은? 예. 이렇게 좀 이래서 그랬나?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환영을 보고 소리를 들었나?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게 소름이 좀 돋고 무서워하면서 하사님이랑 다시 돌아옵니다. 오. 부대로. 이게 뭐냐 하고 돌아와서 평범하게 그 이후로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또 그 도시로 나갈 일이 또 생겨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도시에 있다가 그 가게 그 트립스 스토어 가게를 또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들려볼까 해가지고 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카운터에 그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척을 했어요. 나 기억나냐? 나 그때 그 거울 리턴한 친구랑 기억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거울 어떻게 혹시 뭐 너네들이 처리를 했냐 아니면 이걸 누구한테 팔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좋은 물건이라 좀 다시 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리턴을 하고 며칠 안 돼서 어떤 여자분이 그거를 다시 사갔대요. 근데 지금까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이 거울을 사갔는데 다시 리턴도 안 해왔을 뿐더러 이제는 이 거울의 행방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네. 어디 갔네, 네. 진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군부대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트립스토어를 한 몇 번 더 갔어요. 그 이후로. 네. 근데 그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계속해서 그 아저씨분한테 막 이거 어떻게 됐어요? 저거 어떻게 됐어요? 계속 여쭤보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서 보고 그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이후로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도 제가 알아볼 수는 있었는데 또 꼬치꼬치 알아보기는 또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이 되고 저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고요. 이야. 네,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네, 마지막에 좀 흐지부지해가지고 슈아님 네네네. 굉장히 네. 섬뜩했고 더 무서웠던 점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중고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들였을 때 네네. 탈이 나는 경우나 혹은 귀신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똑같네요, 그냥. 그러게요. 저도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예. 근데 미국 저희 그런 중고샵이나 이런 잡동사니를 파는 그런 트리스트 스토어는 어딜 가나 있기 때문에 맞죠? 예. 뭐 그럴까라는 생각은 아예 일절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걸 살 때는. 그래서 그냥 괜찮다, 이쁘다 해가지고 그냥 산 건데 이게 그렇게 됐네요. 근데 그게 있어요. 사실상 슈아님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중고 물품을 거래를 해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더 잘 많이 하는데 여기서 네네. 중요한 거는 모든 중고 물품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쵸. 근데 그쵸. 맞아요. 개 중에 한두 개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누군가 안 좋게 된 그런 상태에서의 그 물건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귀신이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전에 아끼던 거나 네. 그런 거라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대부분의 그 물건들 개개인의 히스토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살면서 그걸 뭐 어떻게 돼서 이게 중고 물품으로 나왔는지 그걸 다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 번쯤은 물어보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혹시나 알려줄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저쪽 딸이 죽어서 이제 안 쓴다고 해서 여기 넘겼어요 하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네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는 들으면은 아이고 손이 안 가지. 네. 슈아님께서 아주 또 생생한 미국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네요. 주기도문 따라하는 거. 미국 귀신도 똑같이 따라한다. 저는 그거에 더 소름이 돋았어요. 귀신들이 아니 이런 막 주기도문이나 이런 네네. 것들을 좀 성경적인 이런 것들을 따라하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거에 저는 좀 많이 아직까지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고 그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나는 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뭔가 신성모독 플러스 너가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느낌인 것 네네. 같아요. 진짜. 아유, 네, 오늘 맞아요. 슈아님 새벽 4시에 여기는 지금 오후 8시 39분이지만 그쪽은 네. 지금 벌써 새벽 4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진짜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좀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슈아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돌비님.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네. 한국 그 군대는 귀신 그런 좀 괴담이 많거든요. 군대 괴담이. 네네네. 근데 미국도 네네네. 혹시 있으면 꼭 들려주시기 바래요. 네, 제가 지금 저도 파고 있어요. 제 옛날 친구들한테 좀 파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슈아님께서 겪었던 중고 물품, 특히나 그 거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역시 거울은 우리나라든 해외든 뭔가 귀신이 통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중고 물품, 말씀드려요. 저도 중고로 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한다고 해서 중고를 안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출처가 명확한 산 사람이 파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중고 거래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슈아님께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슈아님 해외에 계신 분인데 오늘도 어렵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슈아님.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지금 거기 몇 시인가요? 지금 여기 새벽 4시 반입니다. 어떡해. 오늘 시참하고 이제 출근해야죠. 정말 대단하신 거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 진짜 이 아닙니다. 시차를 이겨내는 이 돌비공포 라디오의 시들무 또 귀종님 아니시겠습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네. 오늘 슈아님께서 또 어려운 상황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의 주제는 군번줄로 하겠습니다. 군번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게리십니다. 슈아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미 육군을 나왔는데, 사회에서 만난 이제 지인들 중에서도 미군을 나온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몇 주 전에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랑 그 친구의 와이프랑 저랑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이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제가. 너 혹시 군대 있을 때 무서운 일이나 뭐 그런 거 혹시 뭐 겪은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저도 처음 시참했을 때 그 이야기를 그 친구들한테 들려주니까 그 친구가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닌데
본인이 알고 지낸 친구가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다. 근데 정말 좀 무섭더라. 한번 이건 어떠냐 하고 저한테 알려준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친구의 이름을 케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예. 그 케빈 같은 경우에는 백인이고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한 번도 뭐 영적으로나 이런 무언가를 보거나 느낀 적도 없고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흥미도 별로 없는 그런 예. 친구래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이야기고요. 장소는 미국 동부에 있는 한 공군 기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케빈은 이 공군 기지에 이제 파견 근무 중이었고요. 임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막 어려울 건 없는데 공군 기지면은 그 비행기나 항공기 활주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활주로에 밤에 케빈이 차를 운전을 하면서 활주로를 돌아다니면서 뭐 사슴이나 야생 동물 같은 이런 짐승들이 활주로로 비행 선로에 접근하는 거를 막는 그런 거를 예방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누가 들으면은 좀 쉬운 일 같긴 한데 뭐 만약 비행 중에 항공기가 뭐 이착륙하면서 야생 동물이랑 충돌하면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뭐 쉬워 보여도 좀 중요한 임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건 2, 3월 달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평소와도 똑같이 2인 1조로 나가서 쉬프트를 하는데 케빈은 그 차 안에서 트럭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같은 한 조로 이룬 선임분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 같은 데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항상 이제 이 쉬프트는 밤에 하는 쉬프트라서 밤 1시든 2시든 이렇게 늦은 밤에 넘어가는 시간인데 정말 고요하고 어두운데 활주로가 빛이 정말 밝으니까 어두우면서도 좀 밝은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차에 앉아서 휴대폰을 좀 하다가 그냥 무한 대기를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간측 타워에서 모전이 들어와요. 그 친구 케빈 콜사인을 뭐 바이킹 3라고 할게요. 뭐 바이킹 3 타워 오버 그러면은 타워 바이킹 3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바이킹 3 활주로 A3 근처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타워 네 알겠습니다. 활주로 A3 확인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혼자 차를 운전을 해서 말했던 A3 활주로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갑니다. 뭐 별거 없대요. 뭐 아무런 이상도 없고 저희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타워로 다시 무전을 쳐서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다시 타워로 복귀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다시 타워로 복귀를 하고 타고에서 차를 다시 파킹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 또 몇 분이 안 돼서 다시 무전이 또 울립니다. 바이킹 3 타워 활주로 A3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야생 동물인지 사람인지 실루엣이 감지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케빈이 얘기해준 바로는 거기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사람이 감지되는 일은 정말 흔한 일이 아니래요. 정말 가끔 가다가 부대 경비분들이 이렇게 순찰을 돌면서 그 관측 타워한테 순찰 도시는 분들의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말씀을 못 하셔서 뭐 타워에서 그 순찰하시는 분들을 감지해서 사람이 감지되는 경우는 정말 있어봤자 한 번, 두 번? 정말 흔하지 않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이 들어올 수는 또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솔직히 긴장을 했죠. 왜냐면 사람 실루엣이 또 보인다고 하니까 좀 긴장을 하고 기상도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다시 타서 A3로 차를 타고 쭉 운전을 해가서 가는데 그 활주로 끝자락으로 다가갈 쯤에 갑자기 무전에서 바이킹 3 스탑 하세요. 스탑 멈추라고. 그러면서 케빈도 끼익 하고 차를 멈췄죠. 뭐지? 하는데 타워에서 잠깐 대기하세요. 그 자리에 대기하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무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케빈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케빈 백미러로 보는데 뒤에서 군 경찰 차들이 4대가 사이렌이랑 경광등을 켜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막 달려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케빈 차를 이렇게 쌩쌩쌩쌩 하면서 지나치고 먼저 그 활주로 끝자락으로 먼저 쑥 가는 거죠. 그랬더니 무전으로는 타워에서 바이킹 3 다시 타워로 복귀하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귀하십시오. 이 오더를 듣고 뭐지 하는 마음은 들지만 오케이 다시 차를 돌려서 타워로 복귀를 합니다.
타워로 복귀를 하니까 선임이 그 사무실에서 나와 있더래요. 그랬더니 케빈이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선임분이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사람이었어. 사람이래. 동물이 아니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임분이 오늘은 그냥 그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다닐 거니까 오늘은 그냥 퇴근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본인은 좀 떨떠름하지만 오케이 퇴근하라니까 아싸 하고 퇴근을 하고 며칠 뒤 같은 시프트 같은 시간대에 또 출근을 해서 똑같은 루틴이에요. 또 이렇게 차에 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밤 한 12시에서 1시쯤 가까이 넘어가는 시간에 타워에서 또 무전이 들려옵니다. 바이킹 3 타워 오버 했더니 네 타워 바이킹 3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바이킹 3 지금 혹시 순찰 중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예? 그래서 케빈이 타워 아니요 저 지금 차고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버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신이 없어요. 무전에서는 조용해요. 조용하더랬는데 갑자기 본인 차고 앞에서 또 경찰차들이 한 2대가 싱 하고 나가더랍니다. 사이렌을 또 켜고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그 사무실에서 선임이 펄컥하면서 문을 열고 나오더니 선임이 바로 차에 타더랍니다. 그래서 야 저 경찰차 따라가라고 따라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차를 몰고 그 경찰차를 막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와중에 무전기에서 칙칙 하면서 중얼중얼 무슨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뭐지 하면서 막 그러는데 활주로 끝자락에 다가갈수록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듣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오케이 하면서 뭐지 하면서 좀 이게 신호가 뭐 잡음이 들리나 생각을 하면서 활주로 끝에 다다랐는데 먼저 도착한 그 군 경찰 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군복을 입은 사람이 보여서 그게 케빈인 줄 알았대요. 순찰도는 케빈인 줄 알고 타워에서 무전을 쳤는데 케빈은 아니라고 본인은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니까 경찰들이 출동을 한 거고 근데 그 경찰분들이 그 활주로 끝에 있는 철창 너머로 순찰을 또 하고 또 다른 군 경찰분들이랑 철창 안에서 활주로 쪽에서 선임이랑 케빈이랑 같이 또 순찰을 보는 거죠. 네. 뭐 어디 뭐가 또 뭐 있나 막 보는데 갑자기 엄청 큰 동물 울음소리 같은 울부짖는 소리가 막 나더랍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는 밖이에요. 사방이 뚫린 밖인데 실내에서 소리가 크게 울리듯이 엄청 큰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케빈 본인만 들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들은 거예요. 그거를 뭐지 하면서 웅성웅성 거리는데 거기에 있던 상관이 차에 타라고 철수하자고 빨리 나와 철수하자. 그래서 얘기를 듣고 그 군 경찰 차 한 대는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서 더 순찰을 한다 그러고 케빈이랑 선임은 한 차에 타고 또 다른 군 경찰 그 차는 케빈이랑 선임을 따라오는 거죠. 뒤에서 그 둘은 같이 타워로 복귀를 하는데 그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차를 막 운전을 해 가는데 가는 와중에 케빈이 저기 앞에 한 20m쯤 되는 사람 실루엣이 보이더랍니다. 뭐지 하면서 막 가는데 가까이 더 가갈수록 보니까 여자 군인이에요. 그래서 케빈은 그 좀 앞에 좀 섰죠. 서가지고 딱 봤는데 머리는 좀 풀어 헤쳐져 있고 군화는 젖어 있고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선임이 내려서 다가가서 물어보려고 선임이 딱 내려가지고 딱 다가가는데 다가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여자가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던 군 경찰차가 딱 서더니 내려가지고 뭐하냐고 빨리 차에 타서 빨리 복귀하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선임도 차에 타서 다시 다 같이 타워로 복귀를 했죠. 타워로 복귀를 하니까 사무실에 다 같이 모였는데 그 사무실에는 케빈이랑 선임 그리고 뒤따라오던 차 안에 계시던 그 군 경찰관들 2분 그리고 관제 타워 오피스 안에 있던 분 한 3분 정도가 7명이 이렇게 안에 있는데 다들 좀 멍해 있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섣불리 말을 좀 못하겠는 서로 막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뒤따라왔던 경찰관 한 분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활주로에서 아까 왜 내렸습니까? 하고 선임분한테 여쭤보니까 그 선임이 그 활주로에서 여군을 봤다 혹시 보시지 않으셨나요? 물어봤는데 자기는 모르겠다고 난 못 봤다고
그래서 저희 선임이 여자 군인인데 머리가 좀 풀어헤쳐져 있고 좀 젖어 있었고 분화도 막 젖어 있고 막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그 군 경찰관 분이 혹시 그 여자 군번줄 봤어요? 물어보더랍니다. 오. 그래서 선임이 네 봤습니다. 근데 케빈은 차 안에 있어서 군번줄까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선임이 하는 말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목에 걸고 있고 하나는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임이. 예. 그랬더니 그 군 경찰이 하시는 말이 그때 지금 이 이야기는 10년 전 이야기고 그보다 더 이전에 이 공군 기지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에서 죽은 여군이 한 명 있었다. 근데 남편도 군인이고 여자도 군인이고 군인 부부였는데 둘이서 함께 공군 기지에서 근무를 했는데 남편은 부사관이었고 여자 군인은 장교로 좀 높은 대위까지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 와이프가 실종이 되었는데 사건이 너무나도 빠르게 종결이 되고 그 남편 또한 다른 부대로 전출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남편을 용의자라고 저 남편이 저 여자 본인 와이프를 어떻게 하고 도망간 거다. 이렇게 루머 아닌 루머가 이제 퍼졌죠. 이 사건은 종결이 됐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을 다시 재수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재수사를 하게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여자 군인이 사실은 그 당시 본인의 상관이었던 전투기 조종사랑 불륜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여자 군인의 상관은 꽤 높은 지위에 있던 군인이었고 예.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는 그런 군인이었는데 하루는 그렇게 둘이 크게 한번 대판 싸우고 그때 그 상관이 여자 군인을 어떻게 살해를 하고 그걸 덮으려고 그 활주로 뒤쪽으로 사람이 많이 없는 풀 사이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여자를 묻었고 근데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높은 지위였는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남편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버리고 남편은 정말 억울한 거죠. 내가 사랑하던 내 와이프를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전출을 당함으로써 내가 이 모든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사건은 정말 빨리 종결이 돼요. 근데 그 남편분이 다른 부대로 옮기고 나서도 정말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약도 먹고 또 군대에서 전출이 간 그 부대에서도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서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사건이 다시 재수사가 된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 여자 군인이 보이는 그 활주로에 서 있는 게 본인의 군번줄은 목에 걸고 남편의 군번줄은 손에 쥔 채 그 상관을 찾아 죽이려고 이 활주로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근데 그게 케빈이랑 선임뿐만이 아니라 가끔씩 타워에서도 아니면 그 군 경찰분들한테서도 그 귀신이 정말 가끔씩 보이긴 하더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너네들 아까 오면서 혹시 무전기로 잡음 들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맞다고 잡음이 들렸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잡음으로 들렸던 그 소리가 그 여자 군인을 샀던 그 상관의 그 라스트 네임 성이죠. 네. 미군에서는 이름을 정확하게 first name, last name이라고 하는데 돌비님 같은 경우에는 돌이 성이고 비가 만약에 이름이면은 그냥 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라스트 네임만 성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잡음이 그 상관의 라스트 네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그 이름이 계속해서 들리더래요. 그 잡음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케빈과 그 선임의 무전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때 가니까 거기에 먼저 가있던 군 경찰분들의 무전에서도 타워 무전에서도 그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뭔지를 아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고 케빈이랑 선임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임무는 해야 되니까
이 일을 또 반복을 하는데 똑같은 루틴으로 케빈이 활주로를 막 저녁에 밤에 순찰을 하고 다시 타워로 복귀를 하는데 갑자기 또 옆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이더랍니다. 근데 딱 그 보는 순간 본인이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슝 하고 달렸대요. 지나쳤대요. 근데 옆을 보니까 옆에서 여자 귀신이 싹 자기를 막 보면서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여자 군인이 손을 이렇게 쫙 뻗치더니 운전석 창문을 이렇게 쓱 하고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쓸리는데 그 진흙이랑 이런 게 다 손바닥 자국이 쓸려 있더랍니다. 예. 창문에. 근데 그때 케빈이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 그때 운전을 하면서 그 여자가 가까이 와서 그 여자 얼굴을 봤는데 난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금발인지 뭐 흑발인지 뭐 이런 것도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차에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운전석 창문에 손바닥 자국이 이렇게 쫙 크게 그어져 있고 그래서 선임한테 얘기를 했죠. 나 또 봤다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선임이랑 같이 둘이서 차를 타고 입문을 한 달 정도는 더 했는데 이야기는 또 거기서 끝이 나고요. 저랑 제 친구랑 이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야 이게 정말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냐. 왜냐면은 이 여자를 비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불쌍하다고 동정심을 좀 내야 될지 왜냐면 여자는 불륜을 저지르긴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좋게 결말은 됐지만 좀 아이러니한 특히 그리고 남편은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 일은 아직까지는 그 기지에서는 들리는 소문이 또 있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새벽 4시에 네. 진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실 수 있는 거는 슈아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유,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든 아니면 뭐 전 세계 어디든 간에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네, 저는. 맞아요. 네, 만약에 네, 귀신이라는 맞습니다. 존재가 없다, 영적인 존재가 없다면 왜 전 세계에서 이런 목격담이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좋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거리들도 많고 음. 돌비님도 이렇게 사연도 많이 받아낼 수 있으니까 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냥 영적인 이야기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안 믿는 분들도 많거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네. 하면서. 근데 그렇기에는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적인 일들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슈아님께서 들려주신 또 이 이야기도 슈아님께서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직업에 계시기 때문에 들려주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너무나 잘 네.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슈아님도 굉장히 이야기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답은 전 세계 어디든 간에 귀신들은 존재했고 귀신이라는 존재가 목격이 되었고 그 존재들을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차라리 귀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그런 뭐 전해지는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는 너무 세계 각국에서 귀신 이야기는 존재하기 때문에 더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 해드릴 이 이야기는 제가 20대 초반에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같이 저랑 일을 했던 저희 매장 직원 누나한테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고요. 그때 당시에 그 선임 직원이었던 누나가 평소에 동남아 여행을 정말 좋아하셨었어요. 그 중에서도 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좋아하셔서 1년에도 한두 번씩은 무조건 여행을 갔다 올 정도로 갔다 오고 저희한테 막 자랑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오실 때마다 태국은 이런 점이 너무 좋고 음식도 예. 너무 자기 취향이고 관광지도 정말 좋다. 그래서 막 여행만 가면은 태국 전도사가 된 것처럼 저랑 점장님한테도 막 제발 꼭 가라. 왜 이 좋은 데를 안 가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는데
제가 그 누나랑 3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3년쯤 됐을 무렵에 그 휴가도 또 태국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별 감흥이 없이 또 동남아 가냐 태국 가냐 잘 다녀와라 미지근하게 배웅을 했어요. 왜냐면 갔다 오는 관광지가 맨날 똑같다 보니까 절대 바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매번 사다 주시는 기념품이 똑같았거든요. 예. 뭐 코코넛 과자 같은 아, 그런 게 이제 좀 질리기도 했었고 어쨌든 감사는 했죠. 그래서 이번에 누나 태국 여행에도 별 감흥이 없이 배웅을 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누나가 휴가가 끝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지?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좀 불만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그 누나가 휴가를 간 만큼 제가 또 땜빵을 채워야 되거든요. 휴가가 지났는데도 안 나와서 좀 나도 쉬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하다가 그 다음날 또 나왔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길래 안 나왔냐? 왜 무슨 일이 있냐? 휴가 잘 다녀온 거 아니냐? 이제 하는데 태국 이야기를 하자마자 절대로 내 앞에서 태국의 태자도 꺼내지 말라. 나 진짜 다시는 이 태국 같은 동남아 이런 나라 절대 안 갈 거다.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말 좀 해달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하기 싫다.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계속 이제 욕을 먹으면서까지 저도 끈질기게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냐. 나 누나 대신 일주일 또 일을 했었는데 이건 얘기해줘야 된다. 알았다고 하면서 그날 마침 또 점장님이 출근을 안 하신 날이었고 네. 되게 좀 한가한 이제 평일이었어갖고 마침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일이 있었던 태국 여행 당시 그 전에 누나가 평소 태국을 갈 때마다 자주 방문하던 그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대요.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까 얼굴도 트고 그 가게 사장님이랑 좀 친분이 쌓였었나 봐요. 네. 그 사장님이 앞으로 태국 올 때 숙소 같은 데 비싸게 잡지 말고 자기한테 말을 하면 자기네 직원들이 쓰는 숙소이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길 되게 싸게 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써라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러면서 가이드 같은 것도 자기가 해줄 수도 있고 교통이 조금 불편하면 차로 그냥 공항이나 이런 데도 편하게 데려다 줄 테니까 언제든지 말하고 편하게 놀러 와라. 누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여건을 제안을 해주시니까 감사했대요. 그리고 숙소도 되게 괜찮은 가격이었고 위치 자체도 방콕 같은 데랑 크게 멀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고 정말 감사하다고 해서 그 여행 때 처음으로 사장님이 편의를 봐주신 숙소에 묵게 됐대요. 근데 어쨌든 숙소긴 숙소니까 간단하게 좀 체크인 같은 개념도 했었나 봐요. 비상 연락망이라던가 이메일도 적고 그러다가 숙소를 들어갔는데 되게 쾌적했었대요. 넓고 2층 구조였는데 1층에는 큰 거실이랑 주방 같은 게 좀 있었고 네. 현지 직원들이 사용하는 방이 좀 몇 개가 있었대요. 그다음에 이제 2층 계단을 올라가면 복도로 돼 있는 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사용하는 게스트룸 같은 구조였나 봐요. 방 구경을 한참 하고 있는데 숙소 바로 앞에 정원도 있고 근처 시내 같은 데도 가까웠고 주변 편의시설들도 멀지 않은 위치에 있어서 네. 인프라도 되게 좋았대요. 조금 특이했던 게 그 숙소 거실이랑 베란다 사이에 세장이 하나 있었대요. 되게 좀 고딕한 세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그 세장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앵무새가 있네요 하고 물어보니까 얘가 애교도 진짜 많고 되게 똑똑하고 나를 너무 잘 따라서 키우게 됐는데 좀 오래됐다. 근데 내가 매장 운영이나 일을 하는 게 바빠서 집에 두고 키우긴 얘가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서 여기 직원들이 맨날 있으니까 일로 옮겨놓은 거라고. 지내면서 그냥 잘 친하게 지내봐라. 얘 되게 착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실제로 그 앵무새가 그 누나 말도 되게 잘 따라하고 태국어 같은 언어로 인사도 되게 잘했대요. 그래서 숙소에 처음 묵게 된 날에 그 앵무새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귀여워서 막 혼자 얘기도 하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한국에서 왔다 뭐 이런 막 얘기를 혼자 했대요. 그래서 그때도 앵무새가 누나 말에 대답이나 반응을 한 건 모르지만 네. 막 혼자 신나서 몸을 움직이면서 되게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었대요. 귀엽다 이러고 앵무새를 뒤로 하고 누나는 태국 여행을 즐겼나 봐요. 네. 그래서 재밌게 여행을 보내고 있을 때 3일 정도가 흘렀었는데 그 날이 그 숙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가게가 휴가였나 봐요. 그래서 숙소에 머무는 현지 직원들도 각자 고향이나 집으로 내려간 날이었어갖고 1층 직원 숙소는 다 비어 있었대요. 그리고 하필 그날 다른 관광객들도 크게 없어서 2층 게스트룸도 다 비어 있었고 그 누나 혼자서 그 숙소를 이틀 정도를 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장님도 혼자 괜찮겠냐? 저 되게 상관없다. 오히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뭐 재밌게 혼자 지내는 것도 잘해서
너무 좀 심심하면은 그냥 현지인들이랑 뭐 밖에서 술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아, 그러면 혹시 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연락을 해라 하고 나가서 술을 막 먹고 들어왔나 봐요. 그러다가 현지인들이랑 또 친해지고 거기 있는 한국인들도 친해져서 몰래 그 숙소에도 데려와서 술도 먹고 자고 가게 했었대요, 첫날에. 근데 둘째 날에 그날도 또 밖에서 재밌게 술을 먹고 누나가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조금 얌전했었던 그 앵무새가 거슬릴 정도로 시끄럽게 울더래요. 무슨 말을 하면서. 그냥 새가 우는 게 아니고 말을 하면서 울더래요. 누나가 좀 춥기도 있고 피곤해서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그냥 방으로 바로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겨우 잠들려고 하는데 또 앵무새가 막 뭔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막 무슨 말을 하면서 막 울더래요. 1층에서 우는데 그 2층 방문을 막 뚫고 들릴 정도로 뭔가 바락바락거리면서 울더래요, 그 앵무새가. 그래서 자려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1층을 내려갔대요. 처음에 앵무새한테 뭐라고 하면서 제발 조용히 해. 너 왜 그러냐. 아까 얌전하지 않았냐. 나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하면서 그냥 벽에 대고 말을 하는 것 마냥 동물한테 혼자 말을 했나 봐요. 화가 나서. 얘가 당연히 말을 못 알아듣겠지만 계속 무시를 하고 막 시끄럽게 울더래요. 누나도 너무 힘들어서 막 새장도 흔들어 보고 안에 막 먹이도 놔줘보고 했는데도 얘가 방법이 없어서 그냥 내가 귀를 막고 자야겠다 하고 포기를 하고 그냥 방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좀 잠이 들려고 하는데 아까보다 확실히 좀 조용해진 게 느껴져서 얘가 좀 조용해졌나 보다 하고 다시 편하게 잠을 자려는